지금 여기는 시부야인데요. 한조몬센이라는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을 타고 내리면 이렇게 곧바로 시부야로 연결되는, 여기가 시부야역이기도 하고, 여기가 출구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보통 나갈 때 하치코상이라고 해서 하치코 그 게 있잖아요. 그 충견 있는 쪽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뭐 시부야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사실 올 때마다 굉장히 흥미롭고 또 보여드릴 게 많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부야에 잠깐 왔습니다. 사실 오른쪽 나가도 되고 왼쪽 나가도 되는데 저는 그냥 왼쪽 나가볼까요? 어느 쪽 나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어차피 다 연결되니까. 시부야는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 때마다 또 사람들도 다양하고 그래서 여기는 볼 게 되게 많고 또 즐거운 곳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자, 이제 어디로 나가냐 기억이 안 나서 일단 그냥 아무 데나 나가보겠습니다. A6로 나가볼까요? A6로 전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항상 올 때마다. 네, 여기였던 것 같네요. 여기가 좀 덜 붐벼서 좋거든요. 이게 전에도 제가 라이브로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라이브 보여드렸을 때 문제는 이제 인터넷 때문에 항상 그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또 해상도 너무 낮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녹화로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왼쪽으로, 여기가 좀 새롭게 생긴 건데 시부치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시부가 시부야고 치카가 지하란 뜻이니까 그냥 그대로 기억하면 시부야 지하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에도 상가인지라 지하 상가인 거죠. 일본은 저 교토도 가시면 이렇게 지하 상가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시부야도 이렇게 또 지하 상가가 더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가보면, 제가 좋아하는 여기 비얼드 파파? 요게 인도네시아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몸에는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맛있고, 요거도 맛있게 생겼다. 시부야랑 하이소쿠는 어쨌든 오시면은 뭐 워낙 젊은이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안에는 그냥 푸드쇼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먹을 게 있겠죠? 여기서 A5A로 나가나 A5B로 나가나 상관은 없는데요. A5A로 나갈게요. 여기 이제 나가면 그 교차로 있잖아요. 유명한데 스크램블 교차로라고 하는 그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부야에서 제일 볼만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죠. 제가 시부야를 좋아하는 이유는 시부야에 오면 사람들도 많고 또 재미있는 그런 광경도 많고, 무엇보다도 여기가 시원한 것 같아요. 딱 보시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다음에 건너갈게요. 여기 보시면 옆에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여기는 오면 누구 보라고 이렇게 패션들을 멋있게 하고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오른쪽에도 이렇게 촬영하는 분들 계속 계시고요. 워낙 또 스크램블 여기가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은 남자 여자분들 패션이 많고요. 저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저쪽으로 안 나오려고 노력한 이유가, 저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최대한 저렇게 안 나오려고 한 거거든요. 여기 건물 보시면 시부야가 사람들이 워낙 많고, 저쪽에 여러분 지하철 지나가는 쪽 있잖아요. 전철 저기로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유니세프 아시아 본부도 나오고요, 도쿄 UN 본부 이런 나오고,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스타벅스 있죠. 저게 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진짜 스타벅스 중에서 제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저기는 진짜 인터넷도 안 좋고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로케이션은 정말 좋은데 비싸서 그런가 여기 그럴 것 같아요. 츠타야랑 같이 있는데
위에 코카콜라 있고, 지금 시간대가 한 5시 정도 됐는데요. 한 5시 정도부터 한 7시까지가 사이가 제일 여기가 활발한 편인데, 낮에는 너무 덥고 아직은. 그리고 제 왼쪽으로 보시면,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저기 아디다스 있고, 제 뒤쪽으로도 사람들이 엄청 많죠. 건너가는 사람들이. 네, 건너갑니다. 사실 이렇게 길에서 찍는 게 조금 늘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이제 마스크도 다 쓰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유독 민감한 분들이 있어서. 근데 여기가 거리가 워낙 매력적이라서 또 안 찍을 수는 없고. 원래 이렇게 딱 시부야 오시면은 대체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왼쪽에 이 거리거든요. 시부야 센터 거리인데, 여기 오면은 이렇게 여자애들하고 이렇게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호객도 많이 하고, 또 멋진 오빠들이 또 처자들한테 말 거는 사람들도 많고, 대체로 보면은 이제 술집, 그다음에 뭐 가라오케, 그다음에 음식점 이런 것들이고요. 들어가 볼게요. 여기 사이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라이브 할 때랑 다른 점은 뭐냐면, 라이브 할 때는 항상 이제 아무래도 그 인터넷 커넥션이랑,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사실 진짜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을 못 드릴 때가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녹화하는 걸 식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세하게 거리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워낙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뭐 지금은 예전만큼 좋아하진 않죠.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만 해도 저도 이제 젊었으니까 오면은 젊음의 거리, 이제 저도 여기에 이제 젊음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제는 이제 제가 젊음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이렇게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패션을, 여기 뒤에 보시면 이 뒤에가 5시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가 질 무렵이 되게 멋있거든요. 거리가. 잠깐 가다가 항상 제가 뒤돌아보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거리가 위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등이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부야 센터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좀 상징적이랄까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여기 따라서 올라가 보면, 사실 시부야가 굉장히 커서, 사실 일본에 딱 도착했을 때 이제 여행 다니신 분들은 이제 제일 먼저 오고 싶은 곳이 이런 딱 사람들 많이 이렇게 몰려있는 거리? 지금이야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저도 예전에 일본에 출장 오면요, 일 딱 보고 업무 본 다음에 저녁 시간 되거나, 이제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없었을 때니까 저녁 시간 딱 되면 여기 딱 와서 한번 쫙 거닐면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라면도 먹고, 그 다음에 음식 먹고. 여기에 이케아가 생겼어요. 저는 이케아 상관은 없지만, 여기 ABC 마트 옆에 보이시죠? 여러분 왼쪽에 여기가 이제 제 단장을 했는데, 여기 와서도 신발 하나 또 사고, 그쵸? 이제 여러분 신발 덕후잖아요. 근데 요즘만큼 덕후는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신발 덕후가 아니었고, 여기 보시면 신발 파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ABC 마트도 있고요. 여기 앞에 보시는 라면집 있죠? 여기가 1층하고 2층이 있는데, 이 1층도 맛있고 2층도 맛있어요. 근데 2층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1층이 더 맛있었는데, 원래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줄 서 있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저녁 시간이 다 됐으니까, 원래는 식사 시간대 상관없이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 옆에 보시는 한국 음악 계속 나오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가라오케인가 그럴 거예요. 저기 보면 마양 스포츠라고 써있죠? 그렇죠? 마양 스포츠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소바집이 있고요. 일본은 음식이 거의 다 보면, 물론 이제 진짜 좋은 이런 와쇼크라고 하는 그 일본 음식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아니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의 다가 라면, 면 종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살 안 찌는 이유 해가지고 그 서양 사람들이 쓴 글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일본 사람들이 왜 살 안 찌는가? 먹는 양이나 이런 게 많지 않다?
굉장히 적절하게 먹는다. 그 다음에 많이 걷는다. 미국처럼 이렇게 차를 많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걷고 지하철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빠진다. 살이 찔 틈이 없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먹는 거랑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일본은 이렇게 배가 터지게 먹고 그런 사람들 물론 분명히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게들 안 먹거든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여기 외편에 있는 마이애미 가든 여기도 되게 맛있고요. 근데 저기 안에는 담배 피는 곳이라서 냄새가 되게 안 좋았었던 게 기억이 나지만, 여기는 스탠딩 스시바, 여기는 스시에 먹는 곳이네요. 근데 제가 여기 여러분 아트모스 하트가 되어 있잖아요. 이 아트모스가 굉장히 좀 패셔너블한 그런 신발들, 똑같은 종류라도 좀 독특한 걸 많이 팔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그랜드 스테이지, ABC 마트 중에서도 이렇게 그랜드 스테이지 써 있는 것들은 대체로 좀 좋은 신발들, 좀 보통 ABC 마트에서 파는 게 중저가라면 여기 그랜드 스테이지 파는 건 좀 좋은 모델들, 좀 비싼 거, 이런 걸 많이 팔죠. 근데 긴자가 최고예요. 긴자 ABC 마트의 그랜드 스테이지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여기 카라오케, 여기 카라오케 칸 요거는 체인점인데 정말 잘 되나봐요. 지금도. 근데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여기 보시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이제 일본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제가 딴 데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서 자영업자들이 죽으나 또는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좀 생각들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랑 상관없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죠. 이게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본은 이번에 작년에 이미 10월달쯤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한 특히 여성분들이 자살률이 되게 높았다라는 걸 공식 발표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네. 그다음에 여기 치킨 타임. 아, 이거 맛있겠다. 내 음악은 한국음악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K-팝의 음악이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특히 BTS 위주로 해서. 그거는 절대 과장이 아니고요. 카무쿠라? 여기도 맛있어 보인다. 여기에는 그냥 일본 전통, 그냥 일본 보통 흔히 먹는 음식들인데, 여기 그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또 이자카야. 여러분 술집도 되게 많은 동네고요. 그리고 패셔너블하게 입고 오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시부야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왜 하라주쿠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반면에, 거기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돼서 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오는 반면에, 보시다시피 시부야는 거리에 따라서 먹거리도 되게 많고 또 쇼핑할 만한 데도 되게 많고, 또 워낙 크고, 또 사람들은 또 사람들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오는 걸 되게 좋아하죠.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좋아하시고 골고루 있습니다, 여기 오면. 자, 일단 오른쪽과 왼쪽 다 갈 수 있지만 일단 왼쪽부터 가볼게요. 솔직히 저도 그냥 혼자 와서 이렇게 둘러볼 때는 자세하게 안 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안 보거든요. 그냥 쓱쓱 볼일만 보고 가는 편이라 이렇게 자세하게 천천히 걸으면서 보는 일이 저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좀 이런 걸 자세하게 보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나왔던 그 거리가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센터라고 써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 오면 조금 한산한 편이죠. 그래도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여기도 오긴 하지만, 여기도 계속 아까 제가 봤던 그 거리 연속 선상이 있습니다. 아, 여기 되게 엄청 화려하네요. 주얼리라고 써 있는데 금하고 주 보석 파는 곳이라고 써여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왼쪽에도 여기도 맛있어 보이는, 아, 여기는 근데 이자카야구나. 이키나리 스테이크가 여러분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편인 스테이크인데, 보시다시피 가격이 한 280g에 22,000원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괜찮은 가격인데요. 근데 저는 저기를 거의 안 가는 이유가
싸서 그렇다기보다는 고기가 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서 잘 안 가게 되고요. 여기에 오시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웃백이 있네요. 아웃백이 있고, 여기 아웃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저기 되게 특이하네. 저 위에 지붕 쪽 보니까. 저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자세하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번 그때 왔었던 적은 있기는 있는데 딱 한 번 왔네 여기. 진짜 여기까지는. 아마 제가 그때 왔던 기억으로는 왼쪽에 여기 중국 라면. 여러분, 중국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75만 명 정도가 일본에 살고 있는데 워낙 인구가 많고,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외국인 1위가 중국인들이거든요. 한국인들이 두 번째로 높다고 했죠. 4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일단은 제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로나라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올 사람들은 다 나오고요. 이제 코로나가 아닐 때는 이제 더 나왔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왔었던 또 다른, 그 원래는 이제 제가 아까 스크램블 교차로라는 데서 건너왔었잖아요. 거기서 건너서 직진하면은 이제 그 센터 거기로 갔었던 거고, 여기가 이제 만약에 제가 오른쪽을 꺾었다면 이제 왔었을 그 거리인데, 여기에는 보시면 여기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서 있나 하고 봤더니 빵집이네요. 엄청 크네. 빵집인데 블랑저리라고 써있어요. 블랑저리.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쓰여있는 빵집인데, 제 프랑스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니까 빵집 이런 데는 일본에서 파티세리 그래가지고요. 근데 여기가 조금 이제 밤이 되면 이제 약간의 활락각 그런 곳이 이제 어디냐면, 저 여러분이 보시는 저쪽 왼쪽 있죠. 오른쪽으로 꺾어서 올라가면, 차라리 이 시간대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좀 늦은 시간 되면 활락가들이라서 삐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거 찍고 그러기는 좀 불편하고, 그래서 아마 저쪽에 보시면 왼쪽 편에 보시면 건너가면 저기에,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저기에 뭐 파냐면 빅카메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쇼핑가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토큐라는 곳인데, 여기가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8시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막 술 마시는 사람들, 활락가 이런 데는 시간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이제 영상 찍고 있으면 잘못하면 시비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보통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굉장히 작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DJ에서 나온 거. 이제 그런 거를 갖고 찍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여러분 보시면 제가 저쪽에 스크램블 거리로 들어갔던 건데, 보시면 여기 H&M 큰 게 들어와 있고요. 엄청 크죠 여러분. 여기 H&M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스크램블 거리가 저쪽에 있고, 원래는 저쪽에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돈키호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저쪽에 빅카메라 있는데, 그런 데는 별로 특색이 있진 않아서 제가 지금은 일단 위로 올라가 볼게요. 오른쪽으로. 오른쪽 올라가 보면 여기도 거리가 예쁘거든요. 오른쪽도. 근데 여기가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이제 먹을 것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보시면 불가리 같이 이렇게 럭셔리 제품들 들어와 있고, 이 왼쪽으로 여러분 보이시죠? 골목. 저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클럽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러브호텔까지는 아니, 러브호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여기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딱 시부에 처음 오시면은 그냥 쇼핑가? 이렇게 보이실 거고, 스타벅스 있고요. 근데 사실 저 골목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런 굉장히 클럽들이, 여기는 이렇게 여러분 보통 우리가 클럽 하면은 이렇게 길에 막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는 걸 생각하시겠지만, 이쪽 시부야들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약간 주택가 같은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골목별로 보면은 막 러브 호텔들이 쫙비하고, 그다음에 클럽들도 거기 쫙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이트 클럽, 왜 우리나라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왜 딱 누가 봐도 시부야에
저기 어디죠? 신주쿠에 있는 카부키초 이런 데 같이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건물들 사이사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글쎄요, 여기가 저도 워낙 오래전에 이제 그 서양인 친구들이 있었을 때 놀러 왔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옛날에요. 요즘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서양 애들이 많이 놀러 왔었죠, 예전에. 이제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코로나 오기 전까지 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제가 가는 곳이 글쎄요, 그 거리가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저도 워낙 옛날이라 거의 이런 데를 안 오다 보니까 네, 여기가 아마 그러네요. 저 위로 올라가면 그냥 보통 거리고 왼쪽으로 가는 게 맞네요. 왼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네, 제가 거리를 약간 좀 헷갈렸던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좀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사실 저도 여기까지 안 와봤어 가지고요, 저 끝까지는. 여기 왼쪽에 골목으로 저기다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저 골목 쪽에 아마 좀 먹거리도 그렇고 굉장히 좀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올라갔다가 제가 왼쪽으로 다시 길 건너가서 쫙 내려오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선선하니 바람 불고 그렇게까지 덥지 않고. 우리나라는 비료기가 많은데 일본은 저렇게 까마귀가 많아요. 그래서 까마귀들이 쓰레기 음식 쓰레기 같은 거 봉투 담아놓은 거 막 파헤치고 그래서 골치 아파하고 막 그런 곳인데, 여기는 월크 코트라고 되어 있는 곳이네요. 이야, 여기도 엄청 예쁘네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솔직히 저는 이런 데 있는지도 몰랐는데 월크 코트라. 그쵸, 얘가 이런 거를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막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예쁘네요, 여러분. 그쵸? 일본은 이렇게 예쁜 데가 워낙 많아서, 예, 워낙 디자인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고 그런 걸 또. 참,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좀 더 알고 보면 복잡해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 제가 이제 나중에 일본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본이란 사회가 돌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데 굉장히 철저한 그런 집단주의, 이런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고요. 일본은 집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면서도, 그러니까 싫어하면서 희생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특이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제가 이렇게 보는 일본 동료들도 보면 일을 갖다가 거의 목숨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고, 물론 돈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일단 자기들이 이제 굉장히 그 직업 의식이 강하다 그럴까요? 야, 여기까지는 저도 시부야에 그렇게 많이 와서 여기까지는 와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커요, 거리가. 이 시부야 자체가 보시면 여기도 되게 예쁘네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쭉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저 위쪽은 아마 그냥 사람들 사는 동네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분위기를. 다시 시부야의 거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저는 일본을 보면서 일본이라는 사회 자체가 전체가 하나의 큰 어떤 그런 덩어리랄까.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 자체가 굉장히 또 표현을 하는 문화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걸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런 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쾌락 이런 쪽으로 빠지는 이유가, 사실 사회 자체가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굉장히 그 경계선이 되게 모호하다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목숨처럼 죽을 것처럼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또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어떤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통, 노동, 그 다음에 다시 즐거움, 고통, 노동, 즐거움, 이런 것들의 끊임없는 그런 어떤 그런 사이클 안에서 다들 그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본은 또 물론 노력하게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거 그대로 가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저도 보면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이사를 되게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사를 자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일본 사신 분 다 아실 거고요. 저 커플들은 사진 찍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문란해 보이는 게 일본에서는 문란하다기보다는 그냥 사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그거는 일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그게 사회의 어떤 그런 구조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의례껏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하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옳다 그르다라는 걸 따지기 시작하면, 물론 남들이 물어보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다 그르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당연히 이렇게들 하겠죠. 다떼마이라고 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예, 여기가 아마 오른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여러분 골목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여기 제가 지나다니고 막 그럴 때 음식점들도 많았지만 아마 여기에 이제 클럽들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맞다, 여기 있네요. 굉장히 유명한, 맞아요, 여기 거리에 클럽 이런 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음식점도 많고. 그냥 쑥 한번 걸어보죠. 여기 주점이네요. 여기죠, 주점이.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대로변에서 봤을 때와 대로변이 아닌 이렇게 골목 들어오면 이런 모습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아마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건데, 여기가 이제 러브호텔 같은 데네요. 왼쪽 오른쪽이가.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호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밤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론 뭐 어느 나라에서든 누가 이렇게 막 길에서 내놓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 문화 자체가 드러내지 않고 하라는 그런 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예, 이 거리가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지나간 적이 하도 오래전이라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 그런 거리네요. 여기 호텔, 다 호텔 가고 주점이고, 그리고 또 저 안에 호텔 여러분 다 보이시죠? 클럽이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클럽 있죠. 여기가 제 서양 친구들 따라서 제가 이제 유럽에서 온 애들이 파티를 이제 주말마다 되면 해서 금요일날 이럴 때 와서 해서, 제가 여기 몇 번 따라온 적이 있거든요.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건 아마 클럽인가? 이게 호텔 이런 데 있고요. 와, 여긴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 있지? 아, 쯔따야? 아, 여기는 여러분 클럽 이런 건 아니네요. 여기도 그런 거 같은데? 뭔가 쯔따야가 원래는 이제 책 팔고 그런 곳인데,
여기도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텔이 엄청 많죠. 다들 여기에서 이제 놀고 이제 호텔 가서 이제 잠자리 들고 이런 분위기 좀 강하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 대로변에서 봤던 그 시부야의 모습하고 많이 다르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게 실제로 이제 일본 시부야의 원래 코로나 오기 전 밤이 됐을 때의 그런 분위기,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다 호텔들이에요. 여기 호텔들이 다 러브 호텔들입니다. 이자카야라고, 술집이라고 하죠. 이자카야. 아마 저쪽으로 나가면 대로변이 또 나올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다 호텔입니다. 다 호텔. 여기 여러분 보시면 다 호텔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러브 호텔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다는 게 그거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 기억으로는 여기도 아마 이쪽 왼쪽 다 그런 곳이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맞다. 이쪽 거리가 그 말씀드렸던 이제 막 삐끼 엄청 많다라는 그 거리가 이쪽 거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술 담배를 안 하고 노는 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숫기가 없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진짜 뭐 자유시간 주어지면은 자유시간이다 하고 노는 게 아니라 자기들 모르게 일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에 정말 멍청할 정도로 일만 하는 스타일인데, 여기가 아마 제 기억에 이쪽에 아마 밤이 되면 삐끼들이 쫙 깔리는 거리가 이쪽이네요. 술집도 되게 많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간이 몇 시냐면 5시 반이잖아요. 5시 반쯤에 봤을 때는 별로 그냥 평범한 거리를 보이시죠 여러분? 위험해 보이지 않죠? 그렇죠? 전혀. 저 교자 옆에 여러분 맛있는데 만두. 근데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거리인데, 이게 이제 조금 제 기억으로 아마 한 7시 정도 되면서 8시 넘어가면 이 위쪽으로 해서 이제 삐끼들이 쫙 나와 있어요. 제가 쭉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꺾어서 다시 길 건너서 가보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나가는데 삐끼들이 얼마나 많든지 밤에 이렇게, 그때가 이제 여기 업무차 출장 왔다가 이제 식사로 돌아다닐 때, 그때는 코로나가 없을 때죠. 근데 전 놀란 게 여기 보시면 그냥 평범한 거리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완전히 활락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깜짝 놀랐던 저기 있었죠. 거리는 참 예쁜데, 그쵸? 번화가고, 이게 왼쪽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일본이란 나라도 제가 좀 보기에는 좀 슬픈 면이 많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일만 한다는 게 뭐냐면 뭐 일의 어떤 양을 말씀드린다기보다 정신적으로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게 교육을 시켜놨고, 뭐 저도 맨날 일만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거의 그게 의무화돼 있어서 머릿속에 교육이 이제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한 책임감, 그래서 되게 프로페셔널한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혼을 해도 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 가정을 가져도 그 가정조차도 모든 게 다 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이 어떤 그런 웰페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도 물론 이제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은 결국 업무나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밤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이 아예 엄청난 규모의 산업으로 발전되어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밤문화 산업이 거의 한 GDP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놀랄만큼. 왜냐면 이제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여자 점원이 받는 돈하고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돈하고는 이제 수입이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관념 있잖아요. 뭐 열심히 성실히 살면은 나아지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걸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또 확실하게 알고 있죠. 사회 현상을 보면 뭐 소셜 사이언스라고 하죠. 사회학 이런 거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이렇게 1+1은 2고 막 이렇지 않다는 거를, 즉 우리가 봤을 때는 옆도 안 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조건 성공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경영을 석사를 했었거든요. 이제 MBA를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례들도 보면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하고 나서 그 공부를 할 때 배웠던 게 많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여러분 관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리걸 마인드라고 해서 어떤 그런 법적인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것처럼, 경영한 사람들도 꼭 경영하는 그 과정에서 뭘 배웠다기보다는 그 경영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은 케이스를 접하면서 그런 뭘 보든지 이제 사업적으로 보게 되는, 그러니까 불쌍하다, 어머 멋있다 이게 아니라, 야 이게 만약 사업을 풀린다면 어떻게 풀리는 걸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좀 강한데, 일본도 보면은 사업화를 되게 잘하고 그런 이제 반문화 이런 게 이제 수익화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 있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버스 탈 때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냥 버스 타는 게 아니라 내가 버스에 돈을 넣고 딱 발을 딛는 순간 나는 이 버스 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경영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 나름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이게 왜 이런 사업이 생겼을까, 즉 이 사업이 경제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표현보다는 왜 이게 생겼을까, 그리고 그렇게 생겼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서스테이너블, 그러니까 유지가 가능할까, 그리고 왜 이런 수요와 공급이 있을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그 사업은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잠시 동안 법적인 어떤 테두리나 도덕적인 거나 이런 걸 좀 잊고 약간 마음을 좀 오픈해서 보다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나중에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건 나중에 한다고 치더라도 그냥 이제 사업적인 면을 봤을 때는 왜 이런 반문화들이 일본에서 번창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왜 수많은 그 젊은 처자들이, 정말 상상도 못하기 예쁜 애들이 왜 그런 쪽으로 빠지는가. 돈인 거죠, 돈, 결국은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교육의 수준이라든가 사회적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분 상승을 위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략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들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나름대로 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전략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 보이는 골목 저쪽도 위에 올라가시면 굉장히 활락갑니다. 활락가라고 하면 막 제가 너무 과장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술 마시고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간 만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게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없어질 그런 사업거리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뭐 도덕적으로 막 판단해가지고 나쁘다 좋다라고만 해서 사라질 만한 그런 건 아니죠. 저희 예전에 제가 이제 스타트업도 지원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업거리를 찾고 이런 걸 하는 그런 그 사업을 보면은 다 뭐냐면 그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결국은 니즈가 있느냐 그거거든요. 저 오른쪽 저 골목도 레스토랑이 좀 많은데 저기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요 여러분 보이시는 건물, 이 건물 로얄 호스트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먹거리 되게 많고요. 저 골목에 들어갔을 때가 기억이 안 나네요. 뭐가 있었는지. 아마 레스토랑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업하는 그런 I팀 찾고 뭐 이런 창업하는 걸 보면 보통 창업하는 거랑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슷해요. 그냥 보통 대부분이 다 니즈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생기는 거고, 그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일본은 이렇게 줄 서 있는 게 그냥, 제 뒤에 여러분 한국 분들 커플들이 지나가시는,
막 한국말을 하고 지나가시는데요. 뭐 일본에서 한국 사람 찾는 건 워낙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도 이제 이쪽 들어가시면은 저게 이제 역사로 연결되면서 여기에도 이제 먹거리 이런 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라면집이나 대부분 다 라면집이 많고요. 저는 이제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저 왼쪽으로 다시 건너가서 아까 그 골목 조금 잠깐 지나갔다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걸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왼쪽 갔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여기로 와서 요 골목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여기 그냥 음식점들이 주로 있고요. 자, 건너갈게요. 혼자라면 절대 자세하게 안 볼 거리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여기 패밀리마트 들어가서 잠깐 뭐 산다든가. 제 모스버거 있죠, 여러분. 모스버거가 일본 전통 건데 여기 명동에도 있잖아요. 일본에서 모스버거가 한때 좀 그래도 잘 됐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일본은 경제의 어떤 원리? 이런 거에 굉장히 철저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밤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요르노 게사쿠 가쿠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요즘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옛날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 사실 굉장히 단순한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일본 사회에는 밤문화가 발달되어 있는가 간단하게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나이 이제 좀 일정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돈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처자들은 돈이 없고, 그들은 젊은 처자들을 찾고 있고, 그다음에 젊은 처자들은 이제 돈을 찾고 있고, 이제 그런 간단한 경제의 논리죠. 그러니까 니즈, 공급과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있기 때문에 이 밤의 경제는 절대로 사그라들 수 없다. 그거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인간이 있는 곳에는 늘 있게 마련이다라는 것을 그 요르노의 그 밤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명쾌하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시면 엄청 나이 드신 분인데 옆에 엄청나게 젊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쉽게 보실 수 있어요. 모든 그 사람들의 관계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관계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죠. 왜냐면 이제 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으로 사는 거죠. 그런 관계 자체를. 행복한 건 아닌데 이제 또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여기도 그런 이제 그런 곳이네요. 타코벨. 여러분 타코벨 좋아하시나요? 하여튼 그렇게 일본 사회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계속 살아왔고, 일본인들 스스로 자체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부터 문화적으로 보면은 원래부터 그런 사회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막 뭐 예의 바른 나라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일본 친구들이 해요. 그거는 좀 갓다이 이미지라고 해서 딱딱한 이미지라고, 그거는 선입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언뜻 봤을 때 일본은 뭐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것만의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의 기준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나라다. 그걸 일본 사람들 자체들이 얘기를 해요. 일본 친구들이, 일본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저한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주는 얘기가, 일본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보면은 이제 뭐 다떼마에 있고 예의범절 차리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실제로 일본은 굉장히 개방된, 이제 성적으로도 그렇고요.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또 이제 밤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을 자꾸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른 데 영상에 보시면은 그런 얘기를 거의 안 드리죠. 그런 얘기들을 안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게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런 시부야에 와서 이렇게 거리를 거니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눈에 보이니까. 또 이제 일본 친구들이 들려준 얘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쵸? 예, 생각이 이렇게 오버래핑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밤거리를 걸리면서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사회를 가든지 그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면을 보면은 이제 실제로 못 보는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도록 관찰을 많이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의류 아디다스, 의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신발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아디다스는 여러분 제가 이미 뭐 나이키의 완전히 나이키 빠라는 거 다 아시는데, 아디다스는 제가 정말 신발을 아무리 신어봐도 아디제로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되게 잘 맞는 분들은 잘 맞겠지만, 저는 아디다스가 신발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프라이맥스 정도인 것 같고, 저는 제가 알파 플라이를 오늘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거의 뭐 저는 완전히 저는 나이키 바가 됐죠. 더욱더 다른 신발들 신어보면서 더 나이키를 좋아하게 됐고, 아마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길을 건너서 그 라면집 있고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마 일본 사람들은 제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 제가 이거 찍고 있는 그 영상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DG에서 나온 진발 5 그 모델이 있는데, 그거에다 해서 지금 들고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고프로는 여러분 고프로에서 찍은 다음에 다시 또 막 컴퓨터 옮겨야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휴대폰으로 하면은 휴대폰 안에 곧바로 그 편집 영상하는 그 앱이 있기 때문에 편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유니클로 여기 좋아하는 데가 여기인데, 유니클로가 좋은 점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우리나라에서 유니클로 불매운동 했던 곳이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또 친일파가 돼버리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유니클로가 일본 사회에서 끼치는 영향은 저렴하면서 퀄리티가 좋은, 이제 여기 사람들이 생활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을 예를 들면, 나이키 신발이 3만원이다 3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소위 말하는 소비세가 얼마 붙냐요? 거기 한 8%에서 10%가 붙거든요. 근데 OECD가 원래 OECD 자체가 서비스를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뭐 19% 붙이고 막 20%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서비스가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OECD 국가들 평균을 보면 20%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도 일본은 10% 정도는 지금 높은 게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시면은 10,000원짜리 샀는데 11,000원에서 1,000원을 세금을 내는 거, 30만원짜리 신발을 샀는데 3만원을 더 내야 돼요, 소비세로. 그러니까 33만원 이렇게 되면 부담되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좀 줄고, 근데 사람들의 수입이 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이 완전 취업했다고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그 고용의 퀄리티가 올라갔다던가, 사람들의 월급이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던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소비세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들 하지만, 근데 또 그렇다고 안 올릴 수도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OECD 전체 기준으로 보면 그게 거의 20%막 그렇게 붙이는 나라도 있으니까, 일본은 아직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또 있어요. OECD 어차피 안에 기준했을 때. 아, 여기 하카타 라면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라는 지금 이제 소비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위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시부야역이네요. 시부야역이 여러분 여기 출구가 되게 많은데, 아까 제가 나왔던 그 스크램블로 해서 나오는 곳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시구치라고 해서 이제 서쪽 방향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2시 30분에 2시 4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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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또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좀 한산한 편이죠 여러분. 스크램블 쪽보다. 그렇죠? 여기 오면 여러분 냄새가 맛있는 음식 냄새 너무 많이 나고요. 주로 이제 야끼니쿠, 이제 고기 같은 냄새들이 되게 많이 나고, 와, 지금 마음 같아서는 딱 멈추고 뭘 먹고 싶지만, 일단은 더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나중에요 시부야 오시면은 저 스크램블 이쪽만 가시지 마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니시구치라고 해서 서쪽 출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이제 나와보시면 이렇게 먹거리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야, 여러분 여기 냄새가 엄청나네. 진짜 냄새가 죽이네요. 죽여. 여기 야끼니쿠라서 고멘 냄새가 와 진짜 끝내준다. 얼마나 좋은 냄새가. 지나가는 여자들이 저보고 막 웃어요. 왜냐면 이거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기 냄새가 정말 죽이네요. 여기로 나가면 이제 저쪽에 길거리 나가면요 아무것도 없고요.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도 그냥 주택가이자 약간 이제 러브호텔도 있고 막 그런 곳이고, 아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촬영하는 거 보고 쿨하게 웃어주는 애들은 좀 이제 좀 개방된 애들이고요. 대체로 찌푸리죠. 영상 같은 거 촬영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냄새가 죽이네요. 진짜 맛있어 보인다. 냄새가 여러분 실제로 맡아보시면요 엄청난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고기는 아니에요. 야키토리라고 해서 이제 닭고기 이렇게 뭐죠? 이렇게 꽂아서 파는 건데, 구워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먹거리들이 쫙 있습니다. 먹거리들이 쫙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제가 원래 가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오시면 저쪽에서 나오는 여러분 야키토리 있죠. 저기에서 나오는 저 여러분 굽는 모습 보이시죠? 저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이쪽 전체를 다 덮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예뻐요. 맛있어요. 냄새가 예쁜 게 아니라 이제 거리가 예쁘다는 거고요. 레스토랑 때문에 약간 이제 좀 구수한 느낌이 드는, 대도시 일본에 이런 골목들이 있단 말이야. 시부야에 그런 곳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저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젊은 친구가. 술 취했나? 네,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네요. 술 많이 드셨나? 피곤하신 건가? 네, 여기 보시면 음식점들이 거의 다가 라면집들이에요. 라면집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보여드렸는데도 이렇게 여러분 시부야를 지금 다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골목골목별로 들어갈 때도 너무 많고 보여드릴 것도 너무 많고 해서 굉장히 커요 여러분 시부야가. 그래서 시부야에 오시면 이제 신주쿠와는 또 다른 그런 분위기인데, 신주쿠는 좀 이제 성인들 뭐 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신주쿠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부야는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주로 오죠 진짜로. 근데 신주쿠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는 거기에는 영화관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놀 곳도 많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다양하게. 근데 시부야도 장난 아니지만 신주쿠만큼은 아니라고 합니다. 친구들 말에 의하면, 일본 현지 친구들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요건 롯데리아. 이야, 롯데리아. 여러분 햄버거 이거 보세요. 4개, 이 정도는 먹어보고 싶긴 한데 참아야죠. 저런 거 먹으면 몸이 안 좋으니까. 몸 엄청 따지죠. 왜냐면 달리기 하니까 이게 달릴 때 이렇게 여러분 전날 뭘 먹냐에 따라서 아침에 달릴 때 몸에 오는 그 반응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거리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을 때 일본 시부야 그리고 일본 거리들은 지방도시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다른 영상들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볼 게 없고 그리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도 없고 거리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일본에 그 굉장히 그 빈집이 많은 그런 곳이 있어요. 이것도 처음 보는 거네요. 별건 아니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가보면 빈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지 않고 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요. 그거는 출산율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도쿄입니다. 도쿄에는 끊임없이 지방에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도시에 살면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밤의 문화 이런 걸로 빠지는 것도 제가 이제 밤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 왔는데 상경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일본 지방에서. 일본 지방하고 도쿄하고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상경한 다음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남자로 치면은 이제 노동력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게 노동력이 이제 젊은 여자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쪽 일이 이제 쉽게 들어오니까 이제 생존의 어떤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일본은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마켓 자체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왜 그런가 막 그러는데 결국은 생존 구조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의 어떤 마켓이 있는 거고 그게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현상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일본 도쿄의 인구가 줄지 않고 그러니까 출산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방에서 유입이 되고 젊은이들이 지방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올라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도쿄에는 인구가 아직도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게 알고 볼 때랑 모르고 볼 때랑은 많이 다르고 여러분 전에 제가 시부야에서 그 잘 가는 스타벅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스타벅스의 점원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는 게 나중에 양성으로 반응이 나와서 거기를 이제 한동안 문을 닫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거기 열었는지 한번 가서 보려고요. 여러분 시부야 잘 보셨나요? 오늘은 시부야를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일본이라는 사회가 근데 저는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흥미로운 사회인 걸로 보이겠지만 이제 여러분 어떨까요? 이렇게 그냥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어디에서든지 이런 산업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쉽게 그런 업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면 그게 좋은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가 그렇게 도덕적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편의점에서 일했을 때 받는 돈하고 그런 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돈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상경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글쎄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막 고학력을 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떤 악순환?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 누군가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편승하고 활용하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 사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행복할까요, 여러분? 아닐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겠죠. 물론 네가 어떻게 하느냐, 행복이라는 건 주관적인 건데 말씀하시겠지만 그렇죠. 제가 뭐 그분들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결국은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행 전 이병철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식주다. 그래서 의식주에 관련된 사업은 계속 간다. 그러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사업거리를 계속해서 연구해야 된다. 그냥 뭐 단순히 먹거리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사업할 건가 고민을 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 식욕이라든가 투쟁욕, 성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들을 펼치기 때문에 인간의 경제 구조라는 거는 어떤 규제나 단순한 옳고 그런 것만 갖고는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모디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안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문을 닫았던 거였거든요, 한동안. 한번 가서 보고 열었는지, 열었으면은 커피 한잔 마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일단 시부야는 이렇게 깔끔하게 1시간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열었을까요? 저기 표지판 글 들어온 걸 봤을 때는 연 것 같은데, 저기 제가 워낙 좋아하는 곳이라서, 저기가 공간이 창문은 없는데 굉장히 편안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벅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6시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6시 가까이 돼서 이제 식사를 7시까지 하지 않으면 이제 식사를 못하는, 애매한 7시 반까지는 해야 돼요, 식사를. 여기 참 예전에 왔을 때 참 좋았는데, 여러분,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인생 되게 짧다고. 제가 일본에 여기 와서 건의였던 적이 되게 많은데, 올 때마다 그 생각했거든요. 아, 여기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서 있는 게 굉장히 피상적이고 그렇긴 하지만, 그냥 뭔가 거리가 굉장히 아늑한 느낌? 되게 친숙한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여기에 오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없다면 그렇게 즐거운 곳은 아니겠지만, 공차도 인기 되게 많습니다. 공차 여기 옆에 보시면 공차가 인기 되게 많고요.出勤する気さんだったり
제 기억으로는 여기 4층에 스타벅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가 원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여기가 스타벅스가 유난히 여기 4층에 스타벅스가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전에 아마 영상들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스타벅스 문 닫았다, 여기 이제 표지문 보니까 여기에 점원분이 신型코로나 감염돼서 저기가 제가 그 스타벅스 스티브에 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넓고 앉을 공간도 되게 넓고 그래서 되게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열었네요. 준비한 다음에. 감사합니다.